아이고, 영감님, 개나 소나 다 오는 곳인 줄 알아요? 여기 골프클럽은 고급 회원제인데요. 등록비만 2천만 원이 넘는데 괜찮으신가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비웃음은 숨기지도 않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 사는 71살 김영훈입니다. 한때는 지역에서 꽤 이름을 날렸던 건설사 대표로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회사를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은퇴한 지금은 소박한 삶을 살고 있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며칠 전 고급 골프 리조트 클럽에서 겪은 일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골프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습니다. 워낙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여유로운 운동이나 고급 취미는 낯설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아내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참에 좋은 골프 클럽 한번 등록해 보는 거 어때요? 저는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사치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던 아내였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골프야? 글쎄요. 나이도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도 일 그만둔 지 3년 넘었는데 한번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든 한겨울의 혹한이든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며 가정을 지킨 사람이었죠. 그래, 한번 해보자. 골프를 잘 모르는 저로서는 굳이 좋은 클럽을 찾는 일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내가 기대하는 눈빛을 보니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옷은 늘 입던 작업복 같은 면바지와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아내가 옷 좀 차려입고 가지 그래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편하면 그만이지. 차를 몰고 서울 근교의 한 고급 골프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아내는 설레는 듯 손자들에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면 좋아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죠. 오전 10시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진 넓은 리조트와 정문에서부터 우아한 대리석 기둥이 인상적인 클럽하우스를 보니 잠시 멈칫하게 되더군요. 평소 제 소박한 삶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내리며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려는데 문 앞에 서 있던 직원이 저희를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제 낡은 차림새와 아내의 소박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골프 클럽 등록 문의하려고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직원의 표정은 점점 일그려졌습니다. 개나 소나 다 오는 곳인 줄 알아요? 여기 골프 클럽은 고급 회원제인데요. 등록비만 2천만 원이 넘는데 괜찮으신가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비웃음은 숨기지도 않더군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등록 절차와 조건만 알려주세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은 상담이 어려울 것 같네요. 예약제로 운영되거든요. 그럼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물어봐요. 그냥 가면 덜 쪽팔릴걸. 여기는 예약 시 자산 증명이 필요한 곳이라고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장은 텅 비어 있었고 예약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내가 제 소매를 살짝 당겼습니다. 여보, 그냥 갑시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평생 저와 함께 살아오며 고생만 한 아내가 낯선 사람의 태도 때문에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클럽 매니저 좀 불러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매니저님은 지금 바빠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지금 바로 불러오세요. 그분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머뭇거리며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저는 이번 일로 또 한 번 제 삶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만으로 평가하곤 하니까요. 저는 남 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한때 지역 건설업계에서 꽤나 잘 알려져 있었죠. 지금은 은퇴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간 제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20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평의 작은 농가에서 태어나 농사일로 고생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꿨지만 어릴 때부터 손재주 하나는 좋았던 저는 공사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퍼나르며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때마다 저 스스로 다짐했죠. 언젠가 내 이름을 건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요. 30대 초반에는 작은 건설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일이 참 힘들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해 아무도 우리 회사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철저히 발로 뛰며 직원들을 이끌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것도 그 즈음이었죠. 그녀는 가난한 청년 사장이었던 저를 묵묵히 믿고 지지해줬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작은 회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은 것이죠. 저는 모든 걸 걸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전 재산을 걸었지만 결국 그 계약을 따내면서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내로라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성공시키며 직원들도 점점 늘었고 40대가 되었을 땐 양평토건이라는 이름이 지역에서 제법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공은 달콤했지만 그 과정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현장은 하나같이 험난했습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 비와 눈을 맞으며 시공을 진행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빠,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랑 놀아줘야죠. 아이들의 그 한마디에 피곤했던 몸이 녹아내리곤 했습니다. 50대가 되면서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직원 복지에도 힘썼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막내부터 사무실의 간부들까지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이런 철학 덕분에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고 은퇴하기 직전에는 대형 프로젝트를 몇 차례 성공시키며 나름대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흐뭇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이면에는
늘 제 아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쁘게 일만 하느라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고생했을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저를 뒷바라지해준 아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은퇴를 결심한 건 3년 전입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아내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나름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가로서 항상 남에게 인정받던 제가 은퇴 후에는 어딜 가나 조금씩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번 골프 클럽 사건도 그저 웃어넘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토록 설레는 마음으로 제안한 일을 누군가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50년을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가 처음으로 원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 골프 클럽 직원이 매니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고개를 들며 결심했죠. 이 사람들에게 제 삶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알려줘야겠다고요. 아내가 제 팔을 조용히 당겼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괜히 이런 데서 마음만 상하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한 아내가 낯선 사람의 무례한 태도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몇 분 후 매니저가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첫인상은 깔끔했지만 표정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제가 이곳 클럽 매니저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곳 클럽 등록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상담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예약도 없다면서요? 매니저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찾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클럽은 프라이빗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상담 전 미리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혹시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 확인 절차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매니저는 미묘하게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 시 자산증명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천인 제도를 통해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산증명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고급 시설이다 보니 저희도 회원분들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서 숨겨진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차림새를 보고 우리가 그들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직원이 뒤에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절차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골프 클럽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말에 매니저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저는 이를 무시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확인 절차를 마치고 상담을 진행할 수는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그가 말을 맺기도 전에 옆에 직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등록비만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만 원이 아니라고요. 이 말에 아내가 제 소매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러지 말고 그냥 갑시다. 저는 아내를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아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실망과 자책을 보니 이제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제 곁을 지켜준 아내가 처음으로 원한 소소한 바람을 누군가의 편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니저님,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자산 증명이나 추천인 없이도 이곳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절차를 안내해 주세요. 그 순간 매니저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옆에 서 있던 직원은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런 방식으로 회원이 되시는 분은 없어요. 등록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 저희는 솔직히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김영훈입니다. 여기 제 연락처와 과거 제 회사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고 연락 주세요. 매니저가 명함을 받아드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제가 40년간 운영했던 양평토건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건설업계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인 사람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위로 올라가 확인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가 급히 자리를 뜨자 아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괜히 이런 일로 애쓰지 마요. 나는 그냥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면 이런 무례한 일이 계속될 거예요. 당신이 겪은 이 불편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게 해야죠. 그때 매니저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 창백해져 있었고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건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많이 무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옆에 있던 직원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고 나름 성공적인 삶을 이뤘지만 단순히 외모와 옷차림만으로 판단받았던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 제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분께서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제 말을 들은 매니저는 옆에 서 있는 직원을 곁눈질했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기 젊은 친구. 제가 직원에게 말을 걸자 그는 움찔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나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였나요? 아니면 돈이 없어 보였나요? 직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대신 말을 꺼내려 하자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직접 대답해 보세요.
왜 나를 그렇게 판단했는지요. 한참의 침묵 끝에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님께서 너무 평범해 보이셔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평범해서 내가 입은 이 낡은 점퍼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뛰던 시절부터 입던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내 손으로 회사를 일으켰고 내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당신이 비웃었던 이 점퍼가 내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걸 보지 않았군요.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했으니 제 말에 직원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매니저도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단순히 내 개인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돈이 많든 적든, 옷이 낡았든 번쩍이든 당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야 할 고객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고급 클럽이라 해도 손님을 평가하는 건 당신들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 순간 클럽하우스 안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교육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개선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며 제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 일을 오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문제죠. 그 말에 매니저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십니까?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젊은 직원이 오늘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매니저는 제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분간 다른 지점으로 배치하겠습니다. 거기서 새로 시작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세요. 직원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제가 막노동을 하며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훈을 얻으며 성장했고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 직원도 오늘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와 함께 다시 골프 클럽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클럽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을 안내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방문했죠. 여보, 너무 멋있어 보여요. 이런 모습 정말 오랜만이네. 아내가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내를 위한 일이었지만 제 자신도 은퇴 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자존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골프 클럽에 도착하자 매니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차량은 잘 이용하고 계시죠? 그는 제가 몇 년 전까지 운영했던 건설사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예전보다 훨씬 더 정중한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럽 등록은 잘 진행됐나요? 물론입니다. 김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그 무례했던 직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직원은 잘 보냈나요? 매니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다른 지점으로 배치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배우겠다고 다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매니저는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럽 등록 절차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골프장 라운딩 코스를 둘러봤습니다. 푸른 잔디와 고급스러운 시설이 눈길을 끌었지만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든 것은 아내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연신 감탄하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이런 데서 즐기며 살 수 있네요. 그동안 고생한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야.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자고. 그날 클럽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골프장 입구에 있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마침 손주들에게 줄 간식거리도 챙길 겸이었죠. 그런데 카운터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며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를 발견하곤 깜짝 놀란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큰 깨달음이 됐어요. 이제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심 어린 태도를 보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말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참 대단해요. 그 직원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니 당신 덕분이네요. 아니야. 스스로가 노력한 거지. 난 그저 계기를 만들어줬을 뿐이야.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우리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는 종종 클럽에 들러 아내와 골프를 치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카페에서 다시 만난 그 직원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교훈 삼아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시작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텃밭에서 채소를 따며 아내와 손주들과 함께할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법을 다시금 되새기면서요.